나갑니다. 喂，小雅，到哪儿了？不是说好2点星巴克见吗？李哥，抱歉，堵疯了，这段路根本就是停车场，至少还得20分钟。你先点，我请客赔罪。哎，你这鸽子王称号算是坐实了，给你点杯燕麦拿铁。靠谱。对了，你上次不是想换手机吗？我同事有内部渠道，能拿优惠价，需要的话我推给你。可以啊，我正纠结新款价格呢。靠谱吗？绝对靠谱，就是人有点话痨，你无视他朋友圈就行。可算到了，谢啦。哎，你看着咋有点蔫儿？哎，别说了，昨晚我妈视频又催婚，直接给我甩了好几个相亲名片。真是亲妈。你那个难搞的甲方项目呢？总算搞定了，改了 N 版，昨天终于拍板了。晚上我们组去撸串庆祝，一起。行啊。对了，记得陈浩吗？他搞的健身餐在超市吃，免费1个月。这福利不错，不过我这饭量，健身餐可能只够打底的。说正经的，下个月同学聚会去吗？班长说可带家属。去啊，我反正在家没事儿干，就去蹭吃蹭喝呗。你呢？我那位出差，我也自己来。到时候咱俩组队，对抗那帮晒娃狂魔。快3点了，得回公司搬砖了。晚上地址微信发你。OK， 手机报价我推你了，你看看。谢啦，晚上见。 해석에 들어갈게요. 喂小雅到哪儿了? 지금 어디야? 어디 지금 도착했어? 不是说好1点星巴克见吗?星巴克가 스타벅스죠, 중국어로. 우리 1시에 보기로 한 거 아니야? 자, 그다음에 여기는 괜찮죠? 抱歉 아, 미안. 堵疯了. 뒤에 미치다는 펑이 붙었으면 지금 엄청나게 막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정도보어로서 뒤에 이렇게 펑을 보어를 붙였는데 두 막히다 펑 하면은 지금 엄청나게 막혀 있어. 차가 길이 막혔다. 这段路根本就是停车场.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완전 주차장처럼 꽉 막혀 있다 라는 뜻이에요. 根本就是停车场. 至少还得20分钟. 至少 적어도 还得20分钟, 20분이 더 걸린다. 你先点,我请客赔罪. 먼저 주문해서 마셔. 내가 이제 사죄의 의미로 내가 살게. 그러니까 오늘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건 내가 사겠다라는 뜻이죠. 我请客赔罪. 赔罪는 사죄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哎,你这鸽子王称号算是坐实了. 자, 이거는 굉장히 원어민적인 그런 대화예요. 鸽子王, 鸽子는 뭐죠? 동물 이름이죠. 비둘기입니다. 왕이 붙었어요. 鸽子王, 비둘기 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어의 관용어에 放鸽子 표현하세요. 자, 放鸽子 하면은 중국어 관용어로서 비둘기죠. 근데 放鸽子 하면은 비둘기를 놓아주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비둘기를 놓아주다인데 이게 진짜 우리가 뭐 바닷가에서 비둘기를 막 이렇게 갖고 놀다가 놓아주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또 하나 관용어로서 어떤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그 약속이 나타나지 않아서 허탕을 치게 하다. 이런 표현으로 관용어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원문에서 대화문에서도 鸽子王 하면은 비둘기 왕이다 하면은 이 상대방이 평소에 하도 이제 약속을 허탕치게 만들어서 비둘기 왕, 그러니까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鸽子王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你这鸽子王称号, 너희 그 비둘기 왕이라는 별명은 算是坐实了. 이제 단단히 너의 별명으로 굳혀졌네. 오늘도 또 이렇게 나를 허탕치게 만들고 이런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비둘기와는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자꾸 어기고 허탕을 치게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쓰인 거예요. 관용구입니다. 给你点燕麦,点杯燕麦拿铁.燕麦는 이게 오트밀이에요. 나티에는 라떼죠. 그러면 내가 먼저 너 대신해서 오트밀 라떼 한 잔 주문해 놓을게. 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可以呀. 어디 갔지? 燕麦拿铁. 그 다음에 靠谱.
여기서 카오프는 우리 믿을만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수업에서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굉장히 당신 믿을만하네 이런 뜻으로 이게 감사하는 마음과 아주 듬직하다는 마음을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카오프. 对了，你上次不是想换手机吗？ 너 지난번에 휴대폰 바꾸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我同事有内部渠道. 나의 동료가 좀 내부적으로 어떤 루트가 있다. 내부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쌀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我同事有内部渠道能拿优惠价. 좀 더 할인 가격으로 살 수 있어. 需要的话我推给你. 필요하면 내가 너한테 소개해 줄게. 이런 표현입니다. 需要的话我推给你. 자, 그 다음에 可以呀,我正纠结新款价格呢,靠谱吗? 可以呀,는 괜찮아, 좋아. 我正纠结, 纠结는 중국에서 굉장히 고민한다는 뜻으로 요즘 많이 써요. 纠结, 新款价格는 신款은 새로운 모델, 요즘 새로 나온 휴대폰 모델 가격 때문에 좀 고민 중이야. 靠谱吗? 믿을만해? 그 사람, 그 소개해준다는 그 사람 믿을만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绝对靠谱, 절대적으로 믿을만해. 就是人有点话痨라고 했습니다. 话痨가 뭐죠? 여기 아래 번역이 다 있으니까. 话痨가 뭐냐면은 굉장히 말이 많은 사람을 话痨라고 합니다. 약간 같이 있으면은 계속 이것저것 말 많은 사람을 좀 话痨라고 표현하고 약간 좀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저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네, 이럴 때 다 요디엔 화라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좀 말이 많은 편이 아니야. 我是话痨 이렇게도 씁니다. 你无视他朋友圈就行. 너 걔 그 SNS는 그냥 무시하면 돼. 좀 말이 많은 애야. 이렇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분 지나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可算到了. 드디어 도착했다. 谢啦. 고마워. 대신 주문해줘서 고마워. 哎,你看着咋有点蔫儿 라고 했습니다. 你看着咋有点蔫儿. 자, 蔫 이 한자가 뭐냐면은 좀 기운이 없다. 이게 식물이나 야채나 여기에다가 쓸 때는 그 식물이나 야채가 시들어서 좀 힘이 없다. 시들어서 막 쭈그러들다. 말라버리다. 이런 뜻으로 니엔이라고 쓰고요. 사람한테 니엔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사람이 약간 좀 활기가 없다. 기운이 없어 보인다라는 뜻으로 이게 굉장히 고어적인 표현이에요. 고어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가끔씩 쓰는 표현입니다. 你看着咋有点蔫 하면은 너 왜 기운이 없어 보여? 그러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哎别说了昨晚我妈视频 어제 우리 엄마랑 또 영상통화했는데 又催婚 催는 독촉하다죠. 후원은 결혼이죠. 또 결혼을 독촉한다. 直接给我甩了好几个相亲名片 아예 나한테 몇 개 그 맞선 볼 사람의 명함을 몇 개나 던져줬어. 甩了 하면은 그 던져버렸다 라는 뜻이죠. 그 맞선 볼 사람 프로필을 몇 개나 던져주더라. 네. 그래서 真是亲妈 너 진짜 친엄마 맞네. 真是亲妈你那一个难搞的甲方项目呢 그 난搞어렵다 가오는 하다죠. 굉장히 좀 까다롭다는 뜻으로 내가 요즘 일하고 있는 그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그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는 어때? 자, 일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总算搞定了 드디어 겨우 끝냈어. 搞定了 改了 N版여러 번이나 N번 여러 번 수정을 했다. 昨天终于拍板了 하면 최종 확정이 났다는 뜻입니다. 拍板昨天终于拍板了晚上我们组去撸串庆祝一起 저녁에 우리 같이 양꼬치 먹으러 가서 축하하는데 같이 할래? 一起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行啊, 괜찮아, 좋지. 对了，记得陈浩吗？陈浩 기억나? 他搞的健身餐在招试吃. 그가 요즘 건강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招 모집하다, 试吃는 어떤 체험단, 테스트 먹다죠. 그럼 테스트에서 이제 먹어보는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대. 免费一个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건강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무료로. 免费一个月. 자, 这福利不错. 이거 괜찮은데?
这福利不错。不过我这饭量 나의 이 식탐, 나의 이 식사량으로는 健身餐可能只够打底的 라고 했습니다. 健身餐 건강 도시락은 나에게는 그냥打底가 뭐냐면은 술을 마시거나 할 때 미리 사전에 먹는 그냥 간단하게 요기만 하는 그런 있잖아요. 간단히 요기만 하다. 밑에 약간 깔다. 한자를 보면은打底가 밑에 그냥 깔다란 뜻이에요. 근데 먹는 음식으로 표현할 때는 간단하게 그냥 요기만 하다. 그러니까 건강식으로는 나한테는 그냥 간단하게 요기만 하는 정도라서 나는 부족해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健身餐可能只够打底的. 자, 그 다음에 说正经的. 자, 지금까지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좀 본격적인 대화를 한다 할 때 说正经的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건 그렇고 下个月同学聚会 다음 달에 동창회 또 둘이 또 동창 관계인가 봐요. 下个月同学聚会去吗? 班长说可带家属. 너는 가니? 다음 주에 이제 下个月죠. 다음 달에 반장이 가족까지 동행할 수 있대. 可带家属.家属는 가족이에요. 자, 그다음에 去啊. 我反正在家没事干. 어쨌든 나는 뭐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으니까 就去蹭吃蹭喝呗. 你呢? 자, 여기서蹭은 뭐냐면은 동사 좀 비비다란 뜻입니다. 비비다. 근데 여기 뒤에다가 먹다, 마시다 하면은 가서 그냥 나는 뭐 비비면서 얻어 먹지라는 뜻으로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가서 뭐 얻어 먹지 뭐 이런 표현으로 뒤에다가 먹다, 마시다를 쓰면은 가서 얻어 먹고 얻어 마셔야지. 너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我那位出差 나의 나웨이 하면은 집의 남편이란 뜻이죠. 우리 집은 그분이 출장 가서 我也自己来 나도 그냥 혼자 가. 到时候咱俩组队 그때 가서 우리 둘이 팀을 만들어서 对抗那帮晒娃狂魔 라고 했습니다. 对抗은 대항하다, 맞서다란 뜻이죠. 那帮 하면은 그 한 무리. 晒娃, 晒는 중국어에서 자랑하다란 뜻이죠. 와는 아기입니다. 그럼 아이 자식 자랑이나 하는 그 무리들을 우리 둘이 맞서서 좀 대항하자. 둘이 좀 구석에서 버텨보자 라는 뜻으로 약간 농담적으로 말한 거예요. 对抗那些对抗那一帮晒娃狂魔. 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快3点了得回公司搬砖了晚上地址微信发你. 자, 여기서搬砖 뭐라고 했죠? 우리 수업에서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3시가 다가오네. 得回公司搬砖 한자는 쭈아는 벽돌이에요. 빠는 나르다. 벽돌을 나르다입니다. 이게 어떤 일을 하다란 뜻이에요. 내가 일을 하는 게 꼭 벽돌 나르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는 일이라도 我在公司搬砖呢. 나 지금 회사에서 벽돌 나르고 있어. 이 표현은 나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다는 표현을 중국어에서 요즘은 벽돌 나르는 중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사에 가서 빨리 일을 좀 해야 되겠다. 晚上地址微信发你. 저녁 장소는 내가 위챗으로 보낼게. 자, 마지막 오케이 手机报价我推你了 휴대폰 견적가는 내가 너한테 보냈어. 你看看 한번 봐봐. 谢啦晚上见 고마워 저녁에 보자. 이런 대화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조금 뭐 거즈왕이라거나 뭐 청치 청허라거나 이런 표현 몇 개 좀 어려운 표현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대본 보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喂，小雅，到哪儿了？不是说好2点星巴克见吗？李哥，抱歉抱歉，堵疯了，这段路根本就是停车场，至少还得20分钟。你先点，我请客赔罪。哎，你这鸽子王称号算是坐实了，给你点杯燕麦拿铁。靠谱。对了，你上次不是想换手机吗？我同事有内部渠道，能拿优惠价，需要的话我推给你。可以啊，我正纠结新款价格呢。靠谱吗？绝对靠谱，就是人有点话痨，你无视他朋友圈就行。可算到了，谢啦。哎，你看着咋有点蔫儿？哎，别说了，昨晚我妈视频又催婚，直接给我甩了好几个相亲名片。真是亲妈。你那个难搞的甲方项目呢？总算搞定了，改了 N 版，昨天终于拍板了。晚上我们组去撸串庆祝，一起。行啊。对了，
记得陈浩吗？他搞的健身餐在超市吃，免费1个月。这福利不错，不过我这饭量，健身餐可能只够打底的。说正经的，下个月同学聚会去吗？班长说可带家属。去啊，我反正在家没事儿干，就去蹭吃蹭喝呗。你呢？我那位出差，我也自己来。到时候咱俩组队，对抗那帮晒娃狂魔。快3点了，得回公司搬砖了。晚上地址微信发你。OK， 手机报价我推你了，你看看。谢啦，晚上见。 네, 자,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이어서 할게요. 이번 문장은 틀린 문장 고치기입니다. 이 문장이 틀렸어요. 听到他获奖的消息令我们非常兴奋. 여기 비슷한 거 예전에도 했어요, 여러분. 听到他获奖的消息令我们非常兴奋.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把令去掉. 听到他获奖的消息我们非常兴奋. 좋습니다. 혹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을 수정하거나 뒤에 부분을 수정해서 다 가능해요. 자, 뒷부분을 수정한다면은 지금 박성호 님이 말씀하신 링을 없애는 게 맞아요. 让我们非常兴奋. 링我们非常兴奋이랑 让我们非常兴奋 같은 거예요. 여기 링이 랑이랑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자, 뒤에 문장을 만약에 令我们非常兴奋 이대로 남겨둔다면 앞부분은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앞부분 보세요. 听到他获奖的消息. 听到 그가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죠? 뒤에 令我们非常兴奋. 박성우님 听到를 빼버리면 좋습니다. 정답이에요. 지메님 적으신 문장도 정확한 문장이에요. 听到他得奖的消息我们非常兴奋. 좋습니다. 소식을 주어로 만들면 되겠군요. 맞아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문장 보세요. 뒤에 문장 이게 링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이란 뜻입니다. 이 링이든 랑이든 다 똑같아요. 링 我们非常兴奋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흥분케 했다. 우리를 흥분케 했다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문장은 그러면은 주어가 와야 돼요. 이것은 우리를 흥분케 했다. 이렇게 주어가 와야 되는데 이 앞에 문장은 주어가 아니죠. 그가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기 때문에 听到가 들어가면은 이거 한 개 문장이지 이게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로 만들려면은 앞에를 이 문장을 명사로 고쳐야 돼요. 그가 수상했다는 소식은 이렇게 소식 명사로 고쳐야지 주어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얘를 명사로 고치려면은 听到를 빼야 돼요. 听到를 빼서 그가 수상했다는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굉장히 흥분케 했다. 이렇게 하든가 만약에 앞에 문장을 听到他获奖的消息 그가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면은 뒷문장을 링을 빼야 돼요. 링은 앞에 어떤 주어가 와야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링을 빼서 그가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听到 넣으면은 그가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我们非常兴奋 우리는 굉장히 흥분했다. 이렇게 앞뒤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听到他获奖的消息我们非常高兴 听到를 놔두고 뒤에 링을 빼든가
아니면 앞에 听到를 빼고 뒤에 令을 넣으면 돼요. 他获奖的消息令我们非常兴奋. 이렇게 두 개 하면은 요 1, 2문장은 다 정확한 문장이죠. 근데 얘랑 얘를 이렇게 听到하고 令을 한 문장에 같이 넣으면 이거는 틀린 문장이 돼요. 네, 이해하셨나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请尽早提交报告以免耽误了大家的时间. 링을 빼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건가요? 링을 빼면은 听到를 남겨두죠. 听到他获奖的消息我们非常兴奋. 他获奖的消息令我们非常兴奋. 둘 다 맞고 둘 다 또 많이 써요. 근데 보통 이제 거위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우냐 하면은 보통 앞부분에 1번을 쓰는 경우가 더 많죠. 보통 우리가 진짜 그 상황에 놓여서 구어 표현으로 막 사람들하고 막 얘기할 때, 와, 걔가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흥분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가 수상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흥분케 했다. 이거 한국어로 번역해도 앞부분의 문장이 조금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쓰기에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어느 쪽이 조금 더 일상에서 쓰기에 자연스러우냐 하면은 1번이 조금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이 링이라는 이 표현도 조금 구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엄청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쓰긴 쓰지만. 그래서 1번이 더 구어적인 표현으로서는 자연스럽습니다. 네. 1번이 좀 더 구어체고 2번이 혼자 독백하는 느낌 같은 他获奖的消息令我们非常高兴非常兴奋. 맞아요. 조금 그런 느낌도 했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 누군가랑 대화할 때 와, 걔가 수상했던 소식을 듣고 우리 너무 기뻤어. 누구랑 대화하는 느낌이고 2번은 약간 혼자서 뭔가 어떤 어디 문장을 썼다거나 일기를 썼다거나 할 때 조금 쓸 수 있죠. 네. 자, 두 번째 문장 이겁니다. 请尽早提交报告以免耽误了大家的时间. 이 문장은 뭐가 틀렸을까요? 모두의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보고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请尽早提交报告以免耽误了大家的时间. 为了免은 뭐지? 为了免耽误了大家的时间. 어색한데요? 그런 표현 안 하는데. 为了를 넣어줘야 할 것 같기도. 아니에요. 耽误了大家的时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체하는 거잖아요. 为了는 무엇을 위하여. 请尽快把报告交. 把报告交. 把报告交는 좀 어색해요. 그냥 앞부분은 문제 없어요. 뒷부분은 지메님 적어주신 거 맞아요. 以免耽误 러를 빼줘야 돼요. 이 문장에서. 이상호님도 러를 적으셨는데, 자, 이 원문 보세요. 모두의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보고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以免 지체하지 않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고서를 막 빨리 내라고 늦게 내면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지체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으로 말한 거잖아요. 가정으로 말할 때 以免 할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는 표현이에요. 랄 때 以免을 쓰는데, 그럼 이럴 때는 뒤에 이게 러를 쓰지 않습니다. 동사 뒤에 러를 붙이면 그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이 러를 쓰지 않아요. 以免耽误大家的时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빨리 보고서를 내라. 请尽早提交报告以免耽误大家的时间.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합니다. 请尽早提交报告以免耽误大家的时间. 네, 이게 정확한 문장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以免을 쓸 때는 있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 때는 뒤에 그 동사를 쓸 때 러를 안 넣어요. 以免耽误大家的时间. 왜냐하면 以免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에다가 러를 쓰면 안 좋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장문 하나 볼게요.
이 식당은 분위기만 파는 곳이지 음식 맛은 솔직히 별로고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 자, 내가 어떤 식당에 뭐 음식 먹으러 갔는데 분위기는 그럴듯한데 음식 맛은 좀 별로예요.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 이런 표현을 자, 함께한 지인과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이 식당은 분위기만 파는 곳이다. 这家餐厅 분위기를 팔다, 卖环境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卖 팔다, 环境 환경. 这家餐厅就是 가성비는 性价比라고 합니다. 가성비, 性价比. 这餐厅卖气氛这家的饭菜不是这餐厅卖气氛料理不怎么好吃性价比不太好卖气氛해도 돼요. 卖气氛卖氛围这家餐厅只卖气氛这家的饭菜味道不怎么样性价比太低了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 할 때 가성비 중국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가성비가 안 좋다, 좋다, 나쁘다로 표현하지만 중국어에서는性价比 低라는 표현을 씁니다. 性价比 高, 低로 표현해요. 그래서 不太好보다는 性价比太低了가 좋아요. 자, 그래서 性价比太低了. 菜菜的味道라거나 料理的不怎么样不怎么好吃不怎么样味道不怎么样 다 돼요. 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这家餐厅就是卖一个环境卖一个气氛 해도 돼요. 卖一个环境菜的味道实在是不怎么样性价比太低了性价比太低了气氛 해도 뭐자 气氛 卖氛围氛围하고 气氛都带动气氛气氛很好 卖氛围는 어떤 환경의 분위기를 말하는 경우가 조금 더 있고 气氛 气氛은 어떤 뭐냐면은 조금 어느 쪽에 치우치냐면은 막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야 오늘 사람들이 막 아주 막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분위기가 좋네 이럴 때 약간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어떤 분위기가 좋다 할 때 气氛很好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문장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분위기가 좋아진 게 아니라 그 환경 자체잖아요. 굉장히 그 음식 레스토랑 자체가 굉장히 인테리어도 잘하고 분위기를 아주 깔끔하고 또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 굉장히 좋아. 환경 자체. 이럴 때는 氛围라거나 环境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물론 卖气氛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卖氛围라거나 卖环境이 또 더 적절한 것 같아요. 卖环境 혹은 卖氛围 네. 자, 菜的味道实在是不怎么样性价比太低了性价比太低了 자, 여기서 우리 또 하나 듣기 볼게요. 이번에 대화문입니다. 대화문 하나 들어볼게요. 대화문하고 장문하고 이렇게 섞어서 할게요. 너무 한 가지만 몰아서 하기보다. 자, 첫 번째 대화문 나갑니다. 我发现我现在越来越难静下心读完一本实体书了，专注力好像被短视频碎片化了。我也有同感，或许可以试试每天设定一个无电子设备的阅读时段，强迫自己回归深度阅读。 무슨 대화였을까요? 한 번 더 나갈게요. 我发现我现在越来越难静下心读完一本实体书了，专注力好像被短视频碎片化了。我也有同感，或许可以试试每天设定一个无电子设备的阅读时段，强迫自己回归深度阅读。 이해되셨나요? 무슨 대화를 하는지? 오늘 이 대화문이 조금 우리 예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뭐가 요새 영상 위주로 보다 보니 좋아요. 그 내용도 살짝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독서, 독서 지매님 좋아요. 독서 주제입니다. 독서 주제로 둘이 나눈 대화예요. 요즘 무엇 때문에 독서에 대한 어떤 변화
대한 주제로 나눈 거예요. 한 번만 더 듣고 우리 해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주제가 독서입니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 이것도 나왔어요. 쇼츠.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我发现我现在越来越难静下心读完一本实体书了，专注力好像被短视频碎片化了。我也有同感，或许可以试试每天设定一个无电子设备的阅读时段，强迫自己回归深度阅读。 자,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번 단편 영상 쇼츠로 인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자, 요겁니다. 我发现 내가 요즘 느낀 건데 我发现我现在越来越难 했습니다. 점점 더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일에 대해서 어렵다고 얘기했는지 뒤에서 볼게요. 越来越难静下心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고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读完一本实体书了. 读完은 끝까지 다 읽다. 한 권의 实体书 하면 이거 종이책을 말해요. 实体书 전자책, 电子书 요즘은 이제 전자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종이책 할 때 实体书 혹은 纸质书라고도 말합니다. 종이라는 질에다가 질량이라는 질에서 纸质书라고 하는데 实体书도 많이 써요. 实体书了，专注力好像被短视频碎片化了。专注力하면 집중력, 약간 몰입하는 그 힘. 好像被短视频, 요즘 쇼츠로 인해서 나의 집중력이 碎片化, 碎片은 막 산산조각이 난 그 조각이죠. 그러면은 집중력이 다 분산돼 버린 것 같아. 이런 표현이에요. 我发现我现在越来越难静下心读完一本实体书了，专注力好像被短视频碎片化了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종이책 한 권을 끝까지 차분하게 읽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걸 느껴. 짧은 영상 콘텐츠 때문에 집중력이 다 분산돼 버린 것 같아. 专注力好像被短视频碎片化了. 자, 두 번째 대화문은 두 번째 문장은 我也有同感. 나도 동감이야. 같은 느낌이야. 或许 어쩌면 可以试试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하는 어떤 제안을 하는 거죠. 可以试试每天 매일 设定一个无电子设备的阅读时段. 设定 설정하다. 无电子设备 하면은 전자기기를 없애는, 전자기기 없이 보내는 독서 시간대를 정하고 强迫自己 자신을 조금 강요하듯이 해서 回归深度阅读 이렇게 심도 있게 독서하는 시간으로 자신을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하는 시간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죠. 无电子设备 하면은 이게 전자기기가 없는 시간, 없다라는 표현이죠. 한번 우리 또 들어보겠습니다. 我发现我现在越来越难静下心读完一本实体书了，专注力好像被短视频碎片化了。我也有同感，或许可以试试每天设定一个无电子设备的阅读时段，强迫自己回归深度阅读。我发现我现在越来越难静下心读完一本实体书了，专注力好像被短视频碎片化了。我也有同感，或许可以试试每天设定一个无电子设备的阅读时段，强迫自己回归深度阅读。强迫自己回归深度阅读. 두 번째 장문 또 한 문장 볼게요. 이 정도 손에는 넘어가도 돼. 그런 걸로 하나하나 따지면 오히려 내가 그릇이 작아 보이니까 좀 멀리 보도록 해. 문장이 좀 어렵죠? 조금 난이도를 오늘 좀 올렸습니다. 이 정도 손해는 그냥 넘어가도 돼. 자, 손해를 보다 중국에서 吃亏라고 하죠. 吃亏. 손해를 보다 할 때는 吃亏라고 합니다. 먹다라는 吃에다가 손해라는 亏 해서 吃亏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걸 이제 이 정도 손해, 이 정도 할 때는 아주 작은 손해라는 뜻이죠. 그러면 这一点라고 하면 돼요. 这点小亏, 이 정도의 작은 손해. 这点小亏 앞부분. 자, 하나하나 막 되게 사소한 것까지 다 따지다, 약간 좀 예민하게 막 따지다 할 때 우리 수업 시간에 예전에 자주 나왔던 사자성어 하나 있죠. 찐찐지자오라는 사자성어 쓰면 돼요. 여기 굉장히 막
따지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지나치게 따지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까지 막 디테일한 부분까지 막 이렇게 되게 막 따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斤斤计较. 뭐 그렇게 막 따지지 마. 不要斤斤计较. 이렇게 표현합니다. 斤斤计较. 这点小亏. 이 정도 뭐 손해는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这点小亏. 자, 어려우니까 같이 볼까요? 这点小亏. 손해 보면 보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뉘앙스의 표현을. 这点小亏可以一个一个斤斤计较，反而你显得小肚子。看远方点儿，小肚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국식 표현을 小肚子는 그냥 작은 배예요. 뚜스는 배입니다. 그릇이 작아 보인다. 마음의 그릇 할 때 쓰는 중국 사람들의 표현이 있어요. 그어주의라는 표현을 요즘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답장 그냥 정확한 문장 내올게요. 이 문장 보세요. 这点小亏吃了就吃了. 굉장히 구어적인 표현인데 이 정도 무슨 그냥 손해보면 보는 거지 뭐. 이렇게 아무리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때 쓰는 표현이 동사 앞에 동사를 한 번 쓰고 또 주를 쓰고 또 한 번 이렇게 반복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이제 중국어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 표현이에요. 这点小亏吃了就吃了. 먹었으면 먹은 거지 뭐. 했으면 한 거지 뭐. 별거 아니야. 이런 가볍게 그냥 넘어갈 때 쓰는 표현으로 这点小亏吃了就吃了. 斤斤计较反而显得 显得는 그렇게 보인다죠. 你格局小了. 그러니까 거주라는 표현을 요즘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예전 90년대, 8, 90년대보다 이 거주라는 표현 그때는 잘 안 썼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스케일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라거나 어떤 마음의 전체적인 그릇을 말할 때, 哎呀,他这个人格局很大. 格局很大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너무 그렇게 사사건건 다 따지면은 너무 사람이 좀 옹졸해 보인다, 좀 그릇이 작아 보인다 라는 표현을 할 때, 哎呀,你显得你格局小了. 看长远点儿 라고 해요. 좀 장원하다 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진짜 우리 먼 곳을 바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꿈을 좀 멀리 바라보고 해라 할 때 쓰는 단어가 장遠라는 표현입니다. 看长远点儿. 吃了就吃了. 좋은 표현이네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하면 한 거지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반복해서 중간에 지우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这点小亏吃了就吃了，斤斤计较反而显得你格局小了。看长远点儿.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도 손해는 넘어가도 돼. 그렇게 막 사사건건 막 따지고 그러면 괜히 그릇이 작아 보여. 좀 멀리 바라봐. 看长远点儿吧. 뒤에 발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这点小亏吃了就吃了，斤斤计较反而显得你格局小了。看长远点儿. 看长远点儿.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대화문도 들어볼게요. 대화문 두 번째 나갑니다. 我今年的体检报告 보이면 안 된대. 먼저 소리만 들어보세요. 出来了，其他都还好，就是低密。 다시 한번. 我今年的体检报告出来了，其他都还好，就是低密度脂蛋白这个指标有点偏高。这个指标确实要留意，它和饮食关系很大，你得调整一下，少吃红肉和油炸食品了。 자, 건강에 관련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건강에 관련된 대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我今年的体检报告出来了，其他都还好，就是低密度脂蛋白这个指标有点偏高。这个指标确实要留意，它和饮食关系很大，你得调整一下，少吃红肉和油炸食品了。 고지혈증. 자,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건강에 관련된 거죠. 어쨌든 건강 그게 결과가 좋게 안 나왔다고 해서 음식 주의하라. 올해 건강검사 결과 다른 거 다 좋은데 담배, 콜레스테롤이 안 좋게 떴어. 음식 먹는 습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 음식 피하고 붉은 고기도 피하고. 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겁니다. 我今年的体检报告出来了. 나 올해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 今年的体检报告. 지민이도 고지혈증이구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其他都还好. 다른 건 다 괜찮은데 就是低密度脂蛋白 低密度 저밀도 脂蛋白 이거는 지단백. 그러니까 그 콜레스테롤은胆固醇이라고 합니다. 이 찾아보니까 저밀도 지단백 이게 있더라고요. 低密度脂蛋白这个指标有点偏高. 그러니까 指标 하면 어떤 수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低密度脂蛋白 이게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어. 有点偏高. 피해는 치우치다란 뜻이에요. 高는 높다죠. 그냥 有点高 해도 되는데 有点偏高 하면 약간 그 수치가 좀 높은 쪽에 기울여 있다 라는 뜻이에요. 치우치다. 피해는 치우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有点这个指标有点偏高. 자, 그다음에 这个指标确实要留意. 이 수치는 확실히 좀 신경을 써야 돼. 留意는 좀 신경 쓰다라는 뜻입니다. 它和饮食关系很大. 그게 음식, 식습관과 연관이 커. 你得调整一下. 너 좀 잘 조절을 해야 돼. 少吃红肉, 붉은 고기와 油炸食品, 그 기름에 튀긴 음식을 좀 적당히 먹어야 돼. 네, 이렇게 말한 거야. 这个指标确实要留意，它和饮食关系很大，你得调整一下，少吃红肉或油炸食品了。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我今年的体检报告出来了，其他都还好，就是低密度脂蛋白这个指标有点偏高。这个指标确实要留意，它和饮食关系很大，你得调整一下，少吃红肉和油炸食品了。 네. 자, 이번에는 장문 하나 더 볼게요. 요즘 내가 스트레스도 크고 마감에 쫓기는 일들이 잔뜩 있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건강은 항상 최우선으로 챙겨야 돼. 이것도 굉장히 일상적인 표현이죠. 내가 스트레스도 크고 마감에 쫓기는 일들이 가득 있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건강은 항상 최우선으로 챙겨야 된다. 자, 알아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러한 것들을 알아 했으면 我知道가 앞에 와야 되겠죠. 요즘 내가 스트레스도 크고 마감에 쫓기는 일들이 잔뜩 있다는 거 알아 하면은 중국어는 일단은 목적어가 뒤에 오니까 앞부분에 我知道 하고 我知道你最近 스트레스, 压力 마감에 쫓기다 할 때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쳐버렸네 제가. 지금 당장 마감을 해야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다. 당장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일들 할 때 手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요즘 얼마 전에 우리 대화문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手头 한가득 할 때는 한가득 이堆 막 쌓여있다. 뭐 무더기로 쌓여있다라는 표현으로 이堆. 근데 일에 대해서도 이堆를 쓸 수 있습니다. 手头一堆 시, 일. 그리고 마감에 쫓기다라는 동사 하나가 있죠. 중국어에. 我知道你最近你压力很大，被结账追赶的事儿很多，还是健康第一，请保重身体。结账이 여기서 왜 나오죠?结账.结账은 어떤 돈을 계산하다, 막 장부를 뭐 물론 업무적에도 쓰이지만 结账하면 어떤 일 돈에 대해서 뭐 결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시간적으로 일정이 마감을 이제 막 맞춰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结账 그 마감으로 그러니까 결산 돈으로 어떤 뭐 하다 할 때 장부에 대해서 결산하다 할 때는 结账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돈 그런 장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일단 일정을 예를 들어서 뭐 고객 회사에 내 보고서를 이 시간대까지 언제까지 뭐 보내야 된다거나 이런 마감을 지켜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표현으로 할 때는 结账을 안 써요. 结账은 돈, 장부와 관련된 거예요. 지메니 문자 뭐죠? 我知道你最近压力很大，有很多事情要赶
赶尾声啊，但是身体还是要一直放在第一位。오, 좋습니다. 赶尾声 이 표현도 있긴 있는데 赶尾声 赶尾声 실제로 대화에서는 赶尾声이라는 표현을 尾声도 있고 赶도 있는데 尾声은 마무리인데 잠깐만요. 尾声이 이게 그거 마무리이긴 한데 마지막이긴 한데 보통 마감을 지금 막 시간이 빠듯하다 이런 표현에서는 尾声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감에 임박하고 마감이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거의 마무리에 다 돼 간다. 이럴 때는 接近尾声이라는 표현을 써요. 接近尾声. 근데 赶尾声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 검색해도 이 표현이 되게 어색할까? 赶上潮流的尾声.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스케줄이 빠듯해서 내가 지금 이제 그 시간에 맞춰야 된다 할 때는 赶尾声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색해요. 尾声은 接近尾声 거의 마무리에 다 다가온다라는 표현으로 쓰지만 赶尾声은 어색해요. 지금 검색해봐도 안 나오고 어색해요. 이 표현에서는. 자,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거예요. 我知道你最近压力很大 해도 되지만 요즘 인터넷 용어로 2010년쯤인가 나온 그 표현이 压力山大라는 표현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이 压力山大가 뭐냐면 스트레스, 야리가 산만큼 크다라는 표현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뜻인데 이게 그 발음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왕의 발음이 중국어로 压力山大왕입니다. 야리 사성이에요. 알렉산더 왕은 压力山大왕입니다. 자, 이게 알렉산더 왕 발음이에요. 그래서 2010년쯤에 인터넷 용어가 막 유행될 때, 와 스트레스가 나 요즘 엄청 커 할 때 이 야리산다 왕 여기에 발음이랑 비슷한 거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터넷 용어예요. 이거 야리산다 이거면 스트레스가 엄청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알렉산더 왕 이 발음에서 따온 비슷한 그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지혜장은 왠지 회계 느낌.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결산, 장부를 결산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我知道你最近压力山大 요것도 되고 压力很大 해도 됩니다. 手头一堆事赶着 赶하면 赶时间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시간에 촉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我现在很赶时间 하면은 나 지금 뭐 비행기 몇 시 타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다 빨리 가야 돼 할 때 我现在赶时间 이렇게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手头一堆事赶着 하면은 지금 내가 당장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한 무더기 일들이 지금 굉장히 일정이 빠듯하다. 빨리 마감해야 된다. 但身体还是得放在第一位. 하지만 우리 건강, 몸은 여전히 항상 최우선으로 챙겨야 돼. 라는 표현으로 身体还是得放在第一位. 중국에서 건강이라는 표현을 보통 身体로 많이 표현합니다. 꼭 건강이라고 해서 健康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건강이 괜찮아. 我身体很好. 이렇게 身体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물론 健康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身体还是得放在第一位. 我知道你最近压力山大，手头一堆事儿赶着，但身体还是得放在第一位. 네. 压力山大 이거는 인터넷 용어예요. 근데 이제 꽤 오래전에 나와서 이제 10년, 15년 됐으니까 많이 씁니다. 我知道你最近压力山大，手头一堆事儿赶着，但身体还是得放在第一位. 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반 넘었네. 우리 대화문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대화문입니다. 자, 나갑니다. 대화문. 我在纠结要不要给我家孩子报编程启蒙班，怕太早了反而让他产生逆反心理。这事不能跟风，关键得看他有没有表现出持续的兴趣。可以先用一些图形化的工具试试水。 자, 한 번 더 나갈게요. 我在纠结要不要给我家孩子报编程启蒙班，怕太早了反而让他产生逆反心理。这事不能跟风，关键得看他有没有表现出持续的兴趣。可以先用一些图形化的工具试试水。 무슨 대화일까요?
아이에게 뭔가 아이에게 뭔가 조기 교육하는데 오히려 반항심만 더 키울까봐 걱정이다. 오, 좋습니다. 엄마가 我在纠结要不要给我家孩子报 아이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지. 오, 좋아요. 아이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지 좀 이제 해봐야 되겠다. 그걸 좀 잘 그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잘 들으셨네. 이게 좀 어려운데. 자, 我在 이거예요. 我在纠结.纠结는 중국에서 고민 중이라고 했죠. 고민이라고 했죠. 我在纠结. 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한 내용은 要不要给我家孩子 우리 아이한테 报는 등록하다예요. 중국에서 编程启蒙班 하면은 이게 编程 코딩이에요. 启蒙 계몽이지만 이게 입문반을 말해요. 코딩 입문 그 학원 수업을 내가 등록해 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야. 怕太早了 너무 이르면은 反而 오히려 让他 아이가 产生逆反心理 오히려 막 반항 심리가 생길까 봐 좀 두렵다, 좀 걱정된다. 이런 걱정거리를 말한 거예요. 엄마가 怕太早了反而让他产生逆反心理. 자, 그래서 뒤에 두 번째는 这事儿不能跟风. 跟风 바람을 따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행을 따르다. 다른 집 엄마들이 다 시키면 나도 시켜야지. 막 이렇게 따르는 걸 这事儿不能跟风. 남들 따라 할 문제는 아니야. 关键 중요한 건 得看他有没有表现出持续的兴趣.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그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돼. 关键得看他有没有表现出持续的兴趣. 可以先用一些图形化的工具. 먼저 뭐죠?图形 이게 도형, 약간 그냥 그래픽, 그림으로 된 어떤 그런 거로 그래픽 기반 도구로 试试水 가볍게 한번 경험해 보게 하는 것도 좋아. 자, 이 试试水가 이게 있잖아요. 2000 이것도 2, 3년 전인가 인터넷 용어로 유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막 흘러가는데 거기에 약간 물을 약간 접촉하면서 물에 들어갈 때 물이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막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한번 살짝 뭔가 테스트해보다, 약간 경험 삼아서 해보다, 조금만 먼저 경험해서 얘가 관심 있는지 없는지 조금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정도로 할 때 试试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꼭 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잠깐 경험 삼아서 해보게 하다 할 때 试试水. 可以先用一些图形化的工具试试水. 试试水 대신에 그냥 그 시험 삼아 해보다 할 때 尝试라는 단어를 대신 넣어도 돼요. 可以先用一些图形化的工具尝试. 해도 됩니다. 试试水는 중국 사람들이 한 2, 3년 전부터 또 쓰게 된 어떤 그런 유행 용어예요. 네. 자, 이런 대화문입니다.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我在纠结要不要给我家孩子报编程启蒙班，怕太早了反而让他产生逆反心理。这事不能跟风，关键得看他有没有表现出持续的兴趣。可以先用一些图形化的工具试试水。我在纠结要不要给我家孩子报编程启蒙班，怕太早了反而让他产生逆反心理。这事不能跟风，关键得看他有没有表现出持续的兴趣。可以先用一些图形化的工具试试水。 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힐링 중국어 볼게요. 오늘 힐링 중국어는 이런 내용입니다. 太多人慌在跟别人攀比，急在追他人节奏，却忘了成长是自己的事儿。冰心曾说，成功的花，人们只惊羡它现实的明艳，然而当初它的芽儿浸透了奋斗的泪泉，洒遍了牺牲的血雨，深耕自己不浮躁，
沉心读书练本事儿磨心性每天比昨天进步一点儿哪怕微小也是在变好时光终会回馈所有用心이라는 문장 오늘 또 중국 사이트에서 보고 가져왔습니다. 자, 대략 뜻이 이해되셨나요? 太多人 너무 많은 사람들이 荒在 이게 뭐 하느라고 조급해하다. 跟别人攀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고 굉장히 바쁘다. 急在追他人节奏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속도를 따라가느라고 바쁘다. 却忘了成长是自己的事儿 그렇게 한다고 성장은 자신의 일이라는 걸 잊고 있다. 빙신曾说 빙신이란 중국 작가가 있죠. 빙신이 이런 말을 했다. 成功的花 성공의 꽃은 人们只惊现它现实的明艳 성공의 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지금 보여지는 잠깐의 그런 화려함에 막 굉장히 감탄을 하고 있지만 然而当初它的芽儿 하지만 애초에 그 뭐죠? 성공의 꽃에 싹이 浸透了奋斗的泪泉 하면은 노력의 어떤 눈물이 가득 이제 거기에 흠뻑 있고 浸透 배어 있고 洒遍了牺牲的血雨 희생의 비 희생의 피와 비가 거기에 가득 뿌려져 있다는 걸 모른다. 네, 그러니까 성공의 꽃은 사람들이 그냥 잠깐 보여지는 것만 와, 화려함만 보지 그 뒤에 숨겨진 노력의 그 뭐죠? 굉장한 그 노력은 보질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深耕自己不浮躁 하면은深耕이 뭐냐면은 굉장히 자신을 깊이 파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깊이 조급해하지 말고 깊이 자신을 파고 诚心读书 하면은 책을 차분히 잘 마음을 가라앉히고 책을 읽고 练本事 자신의 어떤 능력을 다지다. 磨心性 하면은 마음을 단련하다예요. 마음을 단련하고 每天比昨天进步一点 매일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 哪怕微小也是在变好 아주 미세한 변화라고 해도 그것이 좋아지는 것이다. 时光终会回馈所有用心 하면은 시간은 결국 모든 진심을 다해서 노력한 그 마음에 보답을 하게 된다. 回馈는 이게 피드백, 뭐 다시 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답을 해준다. 이런 문장입니다. 太多人荒在跟别人攀比，急在追他人节奏，却忘了成长是自己的事儿。冰心曾说：“成功的花，人们只惊现它现实的明艳；然而当初它的芽儿浸透了奋斗的泪泉，洒遍了牺牲的血雨。深耕自己不浮躁，诚心读书练本事，磨心性，每天比昨天进步一点儿，哪怕微小，也是在变好。时光终会回馈所有用心。” 라는 자기 개발을 하라고. 좋아요. 그런 문장입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서 좀 더 자신을 발전시켜라 라는 문장이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